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우리 역사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록들, 강대국들이 지워버리려 했던 증거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식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사건들. 이것들을 하나씩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도 비극적인 민족의 후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에 나가고 공장 굴뚝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오늘을 버텨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배운 역사는 교과서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과서 밖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깊이 묻혀있던 진실 7가지를 꺼내어 여러분 앞에 펼쳐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당대의 문서들이 뒷받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위. 단군 조선의 실체, 신화가 아니었다. 우리는 학교에서 단군 왕검을 신화 속 인물로 배웠습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어 낳은 아들.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은 전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93년 북한 평양 근교 강동군에서 발굴된 단군능. 북한 당국은 이 무덤에서 출토된 유골을 연대 측정한 결과 약 5011년 전의 인골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군 조선이 완전한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논거는 북한 발표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중국의 사서 위서와 고기를 인용한 삼국유사의 기록, 그리고 요하 문명이라 불리는 중국 내몽골 지역의 홍산 문화,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 사이 이 지역에서 발흥한 홍산 문화는 곰을 숭배하고 옥기를 제작하며 제단과 신전을 갖춘 고도로 조직된 사회였습니다. 많은 한국 역사학자들은 이 문명과 고조선 사이의 연결고리에 주목합니다. 교과서가 신화라고 규정한 그 이야기는 어쩌면 수천 년 전 실제했던 문명의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위. 가야, 철의 왕국이 지워진 이유.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 남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나란히 존재한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가야.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삼국시대의 가야는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가야의 기록이 남아있건만 정작 삼국사기에서 가야는 변방의 소국 취급을 받으며 그 존재가 축소되었습니다. 가야는 왜 역사에서 지워졌을까요? 가야는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제철 기술을 보유한 철의 왕국이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한에서 철이 생산되며 왜, 마한, 예 모두 이 철을 사간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습니다. 가야의 철은 낭랑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로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가야의 판가봇과 철제 무기는 주변국들이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562년 신라에 의해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승자의 역사는 패자의 기록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서들은 가야를 철저히 주변부로 밀어냈습니다. 2019년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가야 문명은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1400년 넘게 묻혀있던 철의 왕국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위. 조선왕조실록이 기록한 설명 불가능한 하늘의 현상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최장 기간의 단일 왕조 역사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서입니다. 472년간의 기록, 총 1893권. 그 방대한 문서 속에는 당시 사관들이 목격하고
기록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하늘의 현상들이 수백 건 이상 남아 있습니다. 세종 7년, 1425년의 기록입니다. 밤하늘에 불덩이가 나타나 천천히 이동하다 사라졌으며 그 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성종 연간에는 둥글고 빛나는 물체가 한양 상공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 때에는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붉은 빛의 물체가 북쪽으로 날아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유성이나 해성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사관들은 유성, 해성, 오로라 등의 현상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했습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된 이 현상들은 단순한 자연현상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들을 분석하며 아직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역사 기록물 중 하나인 조선왕조실록이 그것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4위. 임진왜란, 우리가 배우지 못한 이순신의 비밀작전. 임진왜란. 1592년부터 7년간 이어진 이 전쟁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 거북선, 한산도 대첩 정도였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교과서 밖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일기는 당시 조선 수군의 정보망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군은 왜군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전라도, 연안의 민간 어부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비공식 첩보 네트워크는 현대의 정보기관 운영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의 진짜 비밀. 13척으로 333척을 막았다는 기적 같은 승리. 그 배후에는 울돌목의 조류를 정밀하게 계산한 수리적 전략이 있었습니다. 울돌목은 조류의 방향이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는 특수한 지형입니다. 이순신은 조류가 역전되는 정확한 시각을 계산하여 그 순간에 맞춰 전투의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장군이 현대 해군 전술 교범에 실려도 손색 없을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3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말살하려 했던 우리 역사의 뿌리. 1910년 나라를 빼앗긴 그날부터 조선 총독부는 무기보다 더 무서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역사 지우기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대부터 전국에 걸쳐 조선의 역사서와 지리서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30년대에 걸쳐 수거된 서적의 수는 51종 20여만 권에 달했습니다. 단군 관련 서적, 고조선의 강역을 기록한 문서들, 조선의 자주적 역사를 담은 기록들이 조직적으로 수집되어 폐기되거나 반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식민사관이 들어섰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었다.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한국사의 무대는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논리. 이 논리를 학문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되었고 조선의 역사는 철저히 재단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의 일부는 아직도 그 시절 그들이 설계한 틀 위에 놓여 있습니다. 2위. 해방 직후 봉인된 친일파 명단의 행방.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러나 그 환희 뒤에는 즉시 봉인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미군 정식이 그리고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친일 행위를 했던 관료, 경찰, 군인들 상당수가 처벌받지 않고 새 정부의 요직에 그대로 기용되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특위는 강제로 해체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고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2009년 친일인명사전이 민간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수록된 인원은 4,776명. 그 이름들 속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뿌리와 맞닿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은 지금도 논쟁과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자 하는 자들과 지우고자 하는 자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위. 국보 1호의 비밀, 숭례문이 감추고 있는 것들. 마지막입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낯선 진실입니다. 숭례문. 대한민국 국보 제1호. 1398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의 남대문. 그 현판에는 세로로 쓰인 두 글자, 숭례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숭례문의 현판만 세로로 쓰여 있을까요? 다른 사대문의 현판은 모두 가로입니다. 조선의 기록에 따르면 숭례문 현판은 양녕대군이 썼다는 설, 지봉유설에는 성성린이 썼다는 기록이 있는 등 작가에 대한 설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방향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 배치는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양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고 관악산은 불의 기운을 가진 화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화기를 막기 위해 물수를 의미하는 글자들을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숭례에서 레자에는 불화가 포함되어 있어 이 현판을 세로로 세워 불을 끄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숭례문은 방화로 소실되었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그 문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복원된 숭례문에는 원래의 현판이 없습니다. 화마를 막기 위해 세워졌던 그 현판은 결국 화마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원된 문 앞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기원전 수천 년의 고조선부터 철의 왕국가야, 실록이 기록한 하늘의 비밀, 이순신의 전략, 지워진 역사, 봉인된 이름들, 그리고 무너진 국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7가지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강자가 쓰지만 기억은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왜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던 우리 역사의 장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됩니다.